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노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자전거 타기와 맨발 걷기를 가져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허리며 무릎이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안장과 페달이 있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만 타도 대장암 발생 확률을 낮추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관절에 무리 없이 하체 강화를 할 수 있는 운동이라 의사들의 추천이 가장 많고 환자들의 선호도 역시 높은 재활 운동입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처럼 뼈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아무런 걱정 없이 운동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타게 되면 아무래도 페달링을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안장에 앉아서 사용하는 것이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고 오히려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워줘서 연골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체 노화로 인해 근육세포의 수가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40대에 접어들면 매년 1에서 2%씩 근육량이 감소하며 65세에는 30%, 80세에는 40% 이상 줄어듭니다. 근육량 감소는 운동 기능 저하, 낙상 위험 증가, 만성질환, 발병률 상승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전거 타기는 이키유산소 운동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우리 몸의 근육 중 70%를 차지하는 하체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초대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몸 관리가 쉬워집니다. 또한 자전거는 정신적인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전거를 실내에서 타기도 하지만 실내보다 실외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타게 되면 풍경을 즐기고 여러 곳을 오고 가고 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 우울감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타기는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맨발 걷기는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자연과의 소중한 접촉을 다시 일깨워주는 활동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계곡이나 바닷가, 숲길 같은 건강한 기운이 도는 장소에서 맨발로 걸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맨발로 땅을 밟을 때 부드럽고 폭신한 느낌을 통해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생경하면서도 신비로운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다는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은 경험이죠. 특히 맨발 걷기는 어싱이라고도 불리며 신체와 대지가 직접 접촉하며 에너지가 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예로 호주 크리켓팀은 시합을 준비할 때 땅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기 위해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딱딱한 구조물 위를 걷고 생활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몸은 자연과의 접촉을 자연스레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게 되죠. 특히 은퇴한 분들의 경우 매일 하던 루틴이 없어지면서 무료해진 생활 습관으로 인해 걷는 시간이 줄어들고 근육이 약해지며 하체가 더욱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걷기 자체가 무릎에 부담이 되어 운동을 시작하는 것조차 망설여지기 마련입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은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왔으며 실제로 KBS의 간판 다큐멘터리 생로병사의 비밀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 과학적인 근거가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 맨발 걷기를 통해 효과를 톡톡히 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직업적 특성상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해야 했고 그 결과 체중이 100kg에 육박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만났을 때는 70kg 초반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나이를 생각해도 엄청나게 살이 찐 것이었습니다. 100kg에 육박하는 몸무게 탓에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움직임이 몸에 무리가 갔습니다. 혈압과 혈당, 내장 지방 수치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살이 찌다 보니 코를 골게 되고 수면 무호흡증도 종종 나타나서 같이 사는 가족들도 매일매일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본인 역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항상 피로감과 졸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외적 건강, 내적 건강 모두 빨간불이 켜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한 끝에 그 친구는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공원에 있는 지압길과 맨발 걷기 산책로를 맨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맨발로 걷는 것이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따로 준비할 것이 없었기에 가볍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한 첫날 그는 발과 무릎에 통증을 느꼈지만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숙면의 효과는 계속해서 걷기를 이어가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점차 걷는 날이 늘어나면서 체중이 줄고 무릎 통증도 개선되었죠. 이전의 비정상적인 수치들도 모두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저 맨발로 걸었을 뿐인데 마치 기적처럼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그는 현재도 매일 꾸준히 맨발 걷기를 하며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가 단순히 운동의 한 형태를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되찾는 중요한 방법임을 그 친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맨발 걷기는 누구에게나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활동이며 그 효과는 실제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위한 자전거 타기, 맨발 걷기와 병행해야 할 필수 건강 습관 10가지를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시할 건강 수칙을 잘 따르신다면 자전거 타기와 맨발 걷기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100세 시대에 맞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의 다음 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전 방구석 철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 수칙 하나, 근력이 수명을 좌우한다. 근력 운동을 꼭 하세요.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 금융 재테크에 집중하지만 근테크가 더욱 중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정의원 교수는 노화를 늦추는 비결로 근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0대부터 근육량은 10년마다 15%씩 줄어들며 60대 이후에는 30%씩 감소합니다. 걷기 자체도 근육과 관절의 협응을 필요로 하는 활동입니다. 고관절, 엉덩이, 허벅지 근육, 무릎 관절이 모두 조화롭게 사용되어야 걷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와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걷기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감소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며 한번 줄어든 근육량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젊을 때, 즉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이 근육 운동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꾸준히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각 30분 이상 근력 운동을 목표로 설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자전거 타기, 맨발 걷기와 근력 운동을 통해 더 젊고 활기찬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 수칙 2.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좋은 식단을 통한 영양 챙기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들은 매력적이지만 이러한 음식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고 때로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따라 그 반응이 매우 정직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체중 변화도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식단 관리는 어떠한 치료제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1932년생 이기려 가천대 총장은 그녀의 나이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젊은 외모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건강 비결은 간단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이용해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달걀, 콩물, 단백질 파우더, 사과, 양배추, 토마토, 파프리카, 견과류, 올리브유, 우유, 요구르트와 같은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며 영양 상태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전문가들에게서도 권장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식품 영양 전문가들 역시 이처럼 음식을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하면 별도의 영양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사 준비가 귀찮고 힘들다고 느껴질수록 많은 사람들은 영양이 부실한 식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를 영양제와 같은 건강보조식품으로 커버하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는 여러분의 삶에 필수적이며 자전거 타기, 맨발 걷기와 함께 실천할 경우 노년기에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 수칙 셋. 금연. 흡연이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중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흡연을 하는 많은 분들이 노년에도 쉽게 담배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배가 포함하고 있는 유해물질이 건강에 끼치는 해로움은 잘 알려져 있지만 중독성이 강해 그만두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담배를 피우게 된 초기 원인이 스트레스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성 때문에 또 다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금연을 시도할 때 겪는 금단 증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안감은 금연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담배를 끊지 않고는 건강한 노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금연은 단순히 의지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대부분의 지역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개인의 흡연 습관, 흡연력, 금연 의지를 고려한 맞춤 상담과 함께 12개월간의 사후 관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서 금연에 도전한다면 금단 증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더 체계적이며 책임감 있는 금연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을 원한다면 담배를 끊는 것을 망설이지 마시고 가능한 빨리 금연 클리닉과 같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금연은 단순히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질병 예방과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 수칙 넷. 나와 맞는 지역을 찾는 것.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 일명 장수촌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 지역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어디에 사느냐는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자연 환경, 커뮤니티, 식습관 등 여러 요인이 장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관지가 약한 분들은 맑은 공기가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하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활발한 사회적 교류가 있는 지역에서 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을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서 보내고 싶어 하지만 낯선 곳에서 이웃과의 갈등이나 소통 부족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노인은 사교적이지 않은 노인에 비해 향후 10년 내 사망할 확률이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 형성되는 가벼운 인간 관계를 통해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고립되지 않고 살기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인 친구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연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건강한 삶에 크게 기여합니다. 건강 수칙 5. 정기적인 건강검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힘으로 충분할 것을 쓸데없이 많은 힘을 들이거나 일이 작을 때 미리 처리하지 않다가 나중에 반드시 큰 힘을 들이게 된다는 의미인데 건강 관리에 있어서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는 없을 것입니다. 간과하기 쉬운 작은 증상들이 큰 질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병원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아깝다거나 병원 방문이 귀찮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검진을 미루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결국 더 큰 병으로 발전하여 치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거나 몸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진다면 비용이나 번거로움을 이유로 검진을 미루지 마세요. 아무리 건강하게 생활한다 해도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질병은 존재합니다.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상담과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보세요. 많은 지역에서는 무료 진료와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있어 세금으로 마련된 의료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노년을 더욱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강 수칙 6. 질 좋은 충분한 수면.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겪는 일입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까지 잘 자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지 어렸을 적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자주 깨는 수면. 얕은 수면을 흔히들 선잠이라고 하는데 노년기에 선잠이 많아집니다. 사람은 잠이 부족할 경우 불안감과 우울감이 증가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 중간에 깨지 않기, 일주일에 2회 이상 어렵지 않게 수면하기, 5일 이상 충분한 휴식 취하기, 수면제 복용 자제하기 등 좋은 수면 습관을 5가지 모두 지키면 평균 수명이 남성 5년, 여성 2.5년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등 다양한 질병 위험을 높이며 면역력 저하, 체중 증가, 피로감 증가 등을 유발합니다. 특히 하루 6시간 미만 수면은 고혈압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체형에 맞는 베개, 계절에 맞는 깨끗한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낮 시간 동안 적절한 햇빛 노출은 멜라토닌 생성을 도와 밤에 잠들기 쉽게 만듭니다. 활동적인 생활이 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수면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노년기에도 깊고
질 좋은 잠을 자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 수칙 7. 자주 웃기.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 같이 밥 먹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음식의 맛도 제대로 느낄 수 없고 식사 자체가 불편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마음가짐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긴장되고 불편한 상태에서는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근육도 경직되어 여러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자신의 기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분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웃는 것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일부러 웃어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웃음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상황조차 웃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시작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웃음을 통해 어떠한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꿔나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웃음을 일상 속에 자주 불러일으키며 즐거운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수칙 8. 행복과 성취감. 나이가 먹어가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역할이 점점 축소되기 마련입니다. 자식들도 독립시키고 퇴직도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여유로운 삶뿐입니다. 그런데 치열하고 바쁘게 살아올 때 꿈꿔왔던 여유로움은 막상 닥치면 내 생각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역할이 줄어들었음에 자존감과 존재감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는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육체적인 건강과 달리 정신 건강은 눈으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를 간과하고 내 안에서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통증을 느끼고 대처하지만 정신 건강은 종종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건강 역시 신체 건강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활발한 정신 활동은 뇌를 자극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질병의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도 새로운 관심사를 찾아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줄어든 일상적 책임감 사이에서도 취미 생활이나 새로운 배움을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삶에 소소한 기쁨을 더하고 노년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건강 수칙 9. 적당한 스트레스. 흔히들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부르며 가능한 피해야 할 요소로 여깁니다.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햇빛이 피부에 해롭다고 해서 완전히 피하는 것이 아닌 적절하게 노출되어야 건강에 이로운 것과 같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분명 건강을 해치지만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신체의 자연 회복 능력을 촉진하고 정신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벼운 긴장감은 일상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우리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거나 배우고자 하는 것을 시작할 때 자연스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을 맑게 하고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며 노년을 보다 활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앞서 말했던 모든 것들은 모두 유익한 스트레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노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스와 자극이 여러분의 노년의 생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활력 넘치는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수칙 10. 명상을 통한 마음 챙김. 우리 모두는 바쁜 일상 속에서 때때로 머릿속이 잡념으로 가득 차 판단력이 흐려지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면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판단력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명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어렵게 여기며 시작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명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부좌를 틀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편하고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됩니다. 걸으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명상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경험, 보통 이런 것을 일상명상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전거 타기, 맨발 걷기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실천해야 할 10가지 건강 수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일상에 통합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 근력 운동. 둘, 적당한 체중과 올바른 영양을 섭취. 셋, 금연하기. 넷, 나의 장소 찾기. 다섯, 정기적인 건강검진. 여섯, 질 좋은 충분한 수면. 일곱, 자주 웃기. 여덟, 행복과 성취감. 아홉, 적당한 스트레스. 열, 명상을 통한 마음 챙김. 내 자신의 건강과 수명은 모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 건강이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노년기 건강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건강한 여생을 위해 스스로를 여태까지보다 더욱 소중히 여기겠다고 다짐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가득 찬 행복한 여정이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